이번 시간에는 유량과 저량에 대해서 사례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비교하는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 하나는 유량이고 하나는 저량인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를 21년도 1월 1일 날에 취득했습니다. 자, 취득가액은 500원이고요. 내용 연수는 5년이고요. 잔존 가치는 없다고 칠게요. 감가상각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감가상각비는 유량이라고 했습니다. 매년 100으로 일정해요. 자, 500 나누기 5 해가지고 매년 100원만큼씩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감가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을 줄여서 감가누계액이라고 할게요. 감가누계액은 저량 개념인데요. 이거는 처음에는 0이었는데 첫해 감가상각비가 100원 발생하면 100원이 쌓이고 또 감가상각비가 100원이 발생하면은 또 쌓여가지고 200원이 되고 300원이 되고 400원이 되고 500원이 됩니다. 자, 감가누계액은 감가상각비가 쌓인 금액이에요. 자, 이렇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재정 상태표를 한번 연도별로 봐볼게요. 자, 재정 상태표 21년도 초부터 21년도 말, 22년도 말, 23년도 말, 4년도 말, 5년도 말 이렇게 해서 재정 상태표 6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의 가격은 처음에 500원 주고 샀는데 계속 일정합니다. 500원 주고 산 거예요. 계속 원래가. 자, 감가누계액은 처음에는 제로예요. 그런데 1년 지나면 감가상각비가 100원이 쌓이는 바람에 감가누계액이 100원이 되고요. 또 1년 지나면 감가누계액 200원,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면 300원, 400원, 500원 해가지고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그럼 장부가액 봐볼게요.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뺀 거예요. 얼마죠? 처음 샀을 당시에는 500원짜리니까 500원 주고 샀으니까 그냥 500원입니다. 근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순수한 장부가액이 400원이 되는 거고요. 또 1년 지나요. 300원이 되고요. 200원이 되고요. 100원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장부가액이 제로가 됩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비만가액이라고 해가지고 장부가액을 제로로 하지 않고 1,000원 남겨둡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산의 편이나 이 표를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0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다음 부분, 퇴직급여랑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 그렇게 하다가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그나마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해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자, 이 네모난 컵이 있다고 할게요.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는 물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담겨있는 물의 양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할게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 한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동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23년도 말에 결산을 이미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퇴직금 추계액을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A가 나왔어요. 자, 이 A만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잡아줘야 됩니다. 23년도 말에.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제가 줄여서 퇴충이라고 할게요. 자, 퇴충을 얼마만큼 잡아줘야 되냐? 추계액만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계액만큼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A로, 이 A만큼으로 딱 잡혔어요. 지난번 결산 때 봤더니 맞게 잡아놨습니다. 자, 이제 이번 결산을 볼 차례인데요. 자, 24년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근데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퇴직금 지급할 때 분계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차변에 분계함으로써 그만큼 잡아놓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줄여주게 되거든요. 따라서 24년도에 퇴직금을 B만큼 지급했다라고 하는 말은 퇴충을 B만큼 덜어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A만큼 있었는데 내가 B만큼 덜어냈어요. 그럼 얼마만큼 남습니까? 원래 A가 있었는데 B만큼 덜어내니까 남은 물의 양은, 즉 남은 퇴충은 A-B가 돼요. 아직 결산부기 전이라고 할게요. 24년도 중에 결산부기 전에
퇴충을 봤더니 퇴충 금액이 A 빼기 B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번 결산을 봐야 되는데 24년도 결산을 봐야 되는데 먼저 추계액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추계액을 조사했더니 C만큼 조사가 됐어요. 이제는 이 C만큼 잡아주면 돼요. 그런데 남은 물의 양은 A 빼기 B예요. 그러니까 X만큼만 물을 더 버주면 C만큼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X가 퇴직급여고요. 그리고 C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되는 겁니다. 자, 말로 한번 설명드리면 24년도 말에 퇴직금 추계액을 조사해봤더니 C였대요. 이에 맞춰가지고 퇴직급여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퇴직급여 설정액을 X라고 하면 자, A 빼기 B에서 X만큼 물을 벗을 때 C만큼 돼야 돼요. 자, 이런 산식이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X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 X가 퇴직급여예요. 자, 그래서 24년도 말에 퇴충은 C가 되고요. 그리고 퇴직급여 X는 요 금액이 됩니다. 자,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나마 이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걸 다시 한번 잘 봐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하실 일이 실제 여러분 자치단체의 재무제표를 펴셔가지고 거기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주석 부분을 봐보세요. 그리고 주석에 나온 표를 한번 보셨는데 그게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구조를 다 이해를 하신 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되게 어려워서 한번 천천히 한 1시간 정도 천천히 한번 생각해 가시면서 보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되게 어려운 주제를 좀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유량과 저량의 차이 그리고 용어가 좀 다르게 쓰는데 이 다르게 쓸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런 식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